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글 교육 지도사 과정을 시작하게 된 고은별이라고 합니다. 한글 교육 지도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한글을 체계적으로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어린 아이나 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 또는 외국인 또 성인 문해자까지 한글을 읽고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글 구조의 이해인데요.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 한글은 왜 만들었고 한글이 세계적으로 정말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글이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인지까지 한글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한글 교육 지도사가 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으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음과 모음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를 막거나 터뜨리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구성하는 이 모음은 목소리의 울림을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한글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이 한글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음절을 만들게 되고요. 이 음절들이 모여서 낱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가라는 글자를 보시면요. 자음, 기역과 모음, 아가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음, 기역과 모음, 아가 만나서 가라는 이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한글의 자음은 총 1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글자들이지만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디귿, 비읍, 지읒, 키읔, 티읕, 피읕, 치읓, 히읗, 리을,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 이렇게 총 19개로 한글의 자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는 모음인데요. 이 모음은 총 2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모음도 한 번씩 살펴보면요.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왜, 위, 야, 여, 요, 유, 예, 와, 워, 왜, 의까지 총 21개의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어떻게 지도를 하셔야 하고 또 이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이 한글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바로 이 조선시대의 제4대 국왕인 세종대왕이 바로 이 한글을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한글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여기 이 복잡한 이 한자를 보면서 다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있죠. 그렇게 옛날에 있던 백성들은 이 한자를 보고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요. 이 한글이 없을 때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는데요. 양반계층은 이 한자를 사용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문맹, 즉 말은 할 수 있지만 읽거나 쓸 수 없는 백성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자, 이 백성들은 한자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쓸 수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자, 세종대왕은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서 누구나 배우기 쉽고 쉽게 쓸 수 있는 훈민정음, 바로 오늘날의 이 한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세종은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하였으며 이 훈민정음이 바로 오늘날의 한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한번 보시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훈민정음 청 서두에 이 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뜻을 한번 살펴보시면 조선의 말과 중국의 말은 달라서 한문으로 조선말을 제대로 적기 어려우니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새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의 한자가 어려워서 우리 백성들이 잘 쓸 수 없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담긴 그런 백성들을 위한 글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의 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조선 초기의 백성들은 말은 할 줄 알았지만 한자를 읽고 쓰지 못해서 문해력이 매우 낮았습니다. 자, 세종은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큰 국가적 문제로 여겼는데요. 이게 왜 국가적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백성에게 알릴 때 다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써서 붙여놓게 되는데요. 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양반들은 또 이렇게 한자를 읽고 쓸 수가 있었는데 이런 양반들은 백성들의 문자 습득을 두려워했습니다. 똑똑해지는 게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이 창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세종은 이런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극비리에 직접 창제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요 현대에 와서는 이 한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홀로 창제를 하고 집현전 학자들이 도왔다 정도로 다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과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인데요. 이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 이 창제 목적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데 이 한글의 창제 목적은 바로 백성이 쉽게 익혀서 편리하게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을 위한 글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인데요. 또 세계가 주목한 문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유네스코에서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인류문화유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체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 이런 발음기관의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문자체계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글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라고 해서 또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런 또 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세종대왕의 문해상이라고 하는 건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1989년 대한민국 정부의 후원으로 제정된 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은 매년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세종대왕 문해상을 시상합니다. 자, 이런 한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이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모두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언어학자들의 극찬입니다. 자,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가장 정교하게 고안된 문자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한글의 설계를 과학성과 체계성 있다라고 아주 높이 샀습니다. 또한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이 한글의 우문 체계와 이 문자 체계의 높은 일관성을 높이 평가하였고요. 이 음소 기반의 문자로서 탁월함이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이 언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 한글은 이렇게 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또 이어서 계속 보시면요. 이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인데요. 정보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가 무엇이냐 하고 한번 보시면 한글은 기본적으로 이 모아쓰기 방식입니다. 이 모아쓰기 방식에 대한 건 저희가 천천히 공부를 해나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쓰는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본 자모를 모아 쓰는 방식으로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도 뛰어난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글자를 하나에 모아서 쓰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실 때도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높은 입력 효율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적은 키 조합으로 다양한 글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때 이 입력 속도가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수한 문자 인식률인데요. 글자가 굉장히 명확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광학 문자 인식 기술에서도 높은 인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조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는 조금 복잡한 글자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한글은 굉장히 명확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인식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보 이렇게 검색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하실 때도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글은 단순히 이렇게 소통하는 수단을 넘어서 언어학자들로부터 이런 과학적 원리와 설계의 우수성까지 인정받고 현대사회의 이렇게 핵심인 정보화 시대에서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상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이 한글을 그냥 평소에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한글에 대한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아마 많이 없으실 텐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한글을 평가할 때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우수한 글자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글 하면 바로 한글날이 떠오르실 텐데요.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한 날이면서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은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알리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한마디로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지정된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자, 1926년에는 조선어연구회가 각야의 날로 처음 제정했고 1949년 10월 9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한글날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자음과 모음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라고 했는데요. 이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자음인데요. 자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이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을 다물었을 때의 모양이 바로 이 미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이 시옷이고, 이응은 목구멍을 형상화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이응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기본 자음을 이렇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고 이어서 하나씩 파생되어서 자음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기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바로 이 기역에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니은은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인데요. 여기 혀 끝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미음은 입술을 다물었을 때 모양으로 너무나 생각하기 쉽죠. 이렇게 입술을 다물었을 때 이 미음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옷은 이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이 모양을 본떠서 시옷, 지읒, 쌍시옷, 치읒, 쌍지읒까지 이렇게 파생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응은 이렇게 목구멍, 동그란 목구멍을 형상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글자를 보면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늘과 사람과 땅, 바로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모음입니다. 자, 모음을 한번 보시면요. 이 기본 모음, 먼저 아를 보시면 하늘과 사람의 결합으로 맑고 밝고 넓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를 보시면 밑에 모음도 굉장히 비슷해서 이것도 하늘과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라는 이 모음은 땅과 사람의 조합으로 무겁고 조금 낮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합 방식이 조금 달라서 뜻하는 의미와 이 모음의 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어서 이 오를 보시면 이 오는 하늘과 땅의 조합으로 위로 퍼지는 소리이고요. 이 우는 땅과 하늘의 조합으로 아래로 올리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의는 땅과 사람의 조합으로 이 복합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밝다, 조금 낮다, 위로, 아래로 라는 이런 느낌을 조금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모음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아라는 모음을 보시면 하늘과 사람의 결합으로 밝고 넓은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어라는 모음은 땅과 사람의 결합으로 조금 무겁고 낮은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발음해 보시면 조금 높낮이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는 밝은 소리로 하늘과 사람의 결합으로 오른쪽으로 열리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오른쪽으로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는 조금 무겁고 낮은 느낌으로 어두운 소리 어는 땅과 사람의 결합으로 왼쪽으로 열리는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의 방향과 상징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본 모음도 다르게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글은요, 그냥 단순히 읽고 쓰기 쉬운 문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또 이 우주를 담아낸 깊은 철학이 담긴 문자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한글이 조금 더 위대하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한글은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입니다. 자음은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이 발음기관, 모음은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고 또 이런 소리와 글자가 일치합니다. 이런 한글은 그냥 단순히 쉽고 편한 글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자, 이런 굉장히 과학적이고 한국의 위대한 이런 한글을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한 이런 국가적인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국어기본법 제정과 공공문서 한글화 정책을 통해서 이 공공영역에서는 한글 사용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 등 국가 언어 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성인, 문해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이런 한글 교육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한글 교육 지도사가 되시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글 교육을 해주시면 나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전 세계 세종학당을 운영해서 해외에서도 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 있는 세종학당에서는 이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날 기념행사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 한글 문화 확산에 굉장히 힘쓰고 있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 등 한글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디지털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은 어렵게 배우는 글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익히고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따뜻한 문자인데요. 여기에서 이 따뜻한 문자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세종대왕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애민정신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따뜻한 문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글자를 배우기 전에 단순히 그냥 한글을 배운다라는 것보다 왜 한글이 만들어졌고 어떤 마음에서 이 한글이 탄생했는지를 이해하면 조금 더 한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한글의 모양과 원리를 알면 단순히 그냥 글자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구나.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발견하는 재미까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한글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 자음과 모음의 개념, 그리고 이 한글의 창제, 세종대왕이 왜 어떻게 이 한글을 창제했는지까지, 그리고 이런 우수한 한글을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고 또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이고 우수한 한글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한 이런 한글을 어떻게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한글 교육자가 되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자음과 모음, 체계적으로 하나씩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또한 대상자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